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천선을 부족한 산업용지나 도로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등과 합의가 필요한 데다 여천선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덕양역에서 정량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1.6km의 여천선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여객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지금은 화물을 옮기는 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여수 산단을 관통하는 이 여천선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며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장 용지나 주차장, 도로 등을 조성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스팀, 질소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공용 파이프를 들었던 이 상태들을 보게 되면 완전 포화된 상태입니다. 우리 공장들이 편리하게 이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한문선 회장의 공약인 여천선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부지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현재 여수산단 4개 기업이 하루 10차례 정도 열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들이 선로를 없애겠다는 구상에 대해 벌써부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천선을 이용하는 기업은 오히려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CY 사업장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이번 달부터 공사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여수 상인은 여천선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체 운송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 상인은 1억 5천만 원을 들여 여천선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올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상의와 주철현, 조계원 당선인은 여천선로 재활용과 여수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활주로 확장,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상의는 또 여천역과 여수 엑스포역 주차장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정치권에 건의했습니다. 순천과 광양 국가산단 지역에 1조 2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추진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오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7년까지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 내 6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8천억 원을 투입해 LNG 열병합 발전 설비 시설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 중타이 에어솔루션도 내년 9월까지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 내 1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1,400억 원을 투입해 고순도 희귀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오센 에코텍은 율촌산단 내 19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내년 10월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선박 부품 제조 설비를 구축합니다. 민주당이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으며 주철현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조계원, 김문수, 권양엽, 문근주 당선인을 특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여순 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극우 성향 인물로 구성된 여순 사건 위원회 등을 해산하고 진상조사 보고서 용역도 중단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은 신고자의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부조리를 늦게 고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징계를 받은 공익신고자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공익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이 다른 기관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공익신고자가 직장 상사를 내부 고발한 건 2022년 10월 31일입니다. 11일이 지나 병원은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 조사를 나온 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립소록도병원에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보다 국무조정실에서 먼저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공익신고자가 고발한 내용이 유출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신고한 내용을 제가 조사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다른 내용으로 나왔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립소록도병원이 소속된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공익신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통보를 받고 감사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그게 다른 곳에 유치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분이 그렇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며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결국 공익신고자는 내부 고발 이후 업무 강등과 징계, 반역자라는 낙인까지 모두 혼자 떠안게 됐습니다.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냥 항상 불안하고 그런 이렇게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사의 금품수수 등을 고발한 직원을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했지만 이미 모든 징계 절차가 끝난 뒤였습니다. 부조리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내부 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여전히 높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합니다. 조 대표는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순천으로 이동해 오후 2시부터 순천대학교에서 당원과 시민들에게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의 활동 계획과 포부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내일 행사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당선인 10여 명도 함께 참석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일제에 항거했던 3.1운동과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4.19가 적혀 있다며 5.18도 똑같은 선상에서 군부 독재 항거했던 기념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원 열사와 전영진 열사의 묘를 둘러본 홍 시장은 5.18 당시 군복무를 하고 있었기에 참사는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광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등대,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북극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왜곡과 폄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끼리 교육 자료와 의견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입니다. 이 인터넷 공간에 지난 15일 5.18 민주화운동 계기교육 수업 자료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공부를 하다 보니 여러 의문점이 생겼다며 12대는 총기와 폭탄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고 전남도청 지하에 왜 폭탄을 설치했는지 등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전용 인터넷 공간에 5.18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했던 시각과 5.18을 폄훼할 때 주로 제기되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온 겁니다. 거기는 현직 초등 선생님들만 인증을 하고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게시판에 어쨌든 그런 왜곡된 수업 자료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충격인 거죠, 이제. 5.18 왜곡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온라인 가상현실 게임 로블록스에 5.18을 왜곡한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그날의 광주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인디스쿨에 5.18 왜곡 게시글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왜곡된 사실을 학습하려고 했고 수업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공무원 품위를 위반하는 조항 같으면
이런 왜곡과 폄훼를 근절하고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 동안 활동을 펼쳤지만 조사 결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왜곡 단초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역사 폄훼나 왜곡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헌법 전문 수록만이 이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나 이 폄훼되지 않고 여야에서도 이견이 없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이번 5.18 44주년을 계기로 힘을 받아 현실화될 수 있을지 정치권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만 원 수준을 유지했었던 산지 쌀값이 19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9만 원으로 지난해 수학기 평균 20만 2,797원보다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에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소록도 병원 개원 108주년을 맞아 정부가 주관하는 제21회 한센인의 날 행사가 고흥 소록도에서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센총연합회는 오늘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1회 한센인의 날과 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한센가족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유공자 표상 등 전국의 한센인과 가족 3천여 명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한센인은 총 6,600여 명으로 국립소록도병원에는 365명이 치료 또는 생활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신안군이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섬 1정원화 사업으로 섬이 색다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장산도는 섬이 온통 하얀색 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아래 피어난 하얀색 꽃들로 섬 전체가 물들었습니다. 바다 건너 실려온 해풍에 하얀 꽃들이 살랑거리고 구경 온 상충객들은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장산도 공수리 1원 16헥타르에 지난해 심어진 70만여 그루의 흰색 샤스타 돼지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섬 주민들이 비탈진 소나무 숲 야산에 모든 꽃들을 하나하나 심어서 가꾼 결과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일해 놓으니까 돌도 맞고 미끄럽고 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꽃이 피고 나니까 진짜 좋아요. 꽃을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뭔가 좀 마음이 참 좋다. 마음에 좀 뭐랄까 힐링을 가질 수 있다고 할까요? 신안군 장산도에는 지난 2022년부터 하얀색을 주제로 하는 1섬 1정원 사업으로 화이트 정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얀색 꽃을 피우는 샤스타 데이지를 비롯해 은목소와 백동백, 이팝나무, 자작나무 등으로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223억 원을 들여 섬 전체를 가꿀 계획입니다. 우리 장산도는 3.18 만세운동을 한 그런 숭고하고 고결한 장산 섬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화이트 정원을 가꾸게 됐습니다. 특히 장산도 화이트 정원 입구에는 목포 MBC가 기증한 용당4옥 나무 2,400여 그루로 꾸며진 목포 MBC의 숲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고흥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고흥군 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금품 전달 당시 동행에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선거 사무원과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국의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전남 지역의 고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남의 고용률은 지난해 67.9%에서 올해 66.8%로 1.1%포인트 하락했고요. 실업률은 작년 2%에서 올해 2.4%로 0.4%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광양시가 청년들이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는 꿈킷리스트 사업을 시행합니다. 오는 6월부터 2달간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강 프로그램으로 댄스와 보컬 트레이닝, 공예 등 6개 과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여수해경이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담은 이색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수 시내 마트와 터미널 등의 출입문에 부착된 홍보물 보시면 자동문이 닫히면 이렇게 구명조끼 버클이 채워지는 시각적인 효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만 지나는 무난한 봄날 보였습니다. 전남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맑은 날이 이어질 텐데요. 주말 내내 화창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내내 보통에서 좋음 단계 보이며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며 낮 동안 초여름 같은 더운 날씨 보이겠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 내일 한낮 기온 26도, 일요일인 모레는 29도까지 올라 7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15도, 광양 14도, 순천 13도, 고흥 12도, 한낮 기온은 여수 23도, 그 밖의 지역은 26도로 종일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이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맑은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전 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도 15도를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순천 구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생태 비즈니스 센터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풍덕동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인근에 연면적 3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마을 카페와 시민 휴식 공간과 전시실,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실 등을 갖춘 생태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해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새롭게 개관한 센터가 원도심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은 물론 도시 재생을 위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대표 향토 음식인 닭 숯불구이를 활용해 특화된 음식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시의회와 음식점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닭 숯불구이 거리 조성을 위한 토크 라운지를 개최해 음식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장소와 조성 방안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특히 관광객이 사계절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케이블카나 흔들다리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접근성이 높은 사업 대상지를 지정해 밀집 운영할 수 있는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